독수리호 형제를 부탁해 드라마가 36회 방영되었습니다. 관계의 균열, 폭로의 시작, 감춰진 사랑과 과거의 무게가 교차하며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감정선과 선택 앞에 선 결정적인 회차였습니다. 한동석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마강숙에게 제안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어머니에게만이라도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히자고 말이죠. 마강숙은 순간 망설입니다. 우리 엄마가 알면 또 난리 날 텐데. 하지만 한동석의 진심은 단단했고 결국 광숙은 어머니 공주실에게 식사 자리를 청하게 됩니다. 뜻밖에도 공주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만세다 만세. 내가 뭘 했냐. 그 회장이 너 좋아한다고 했잖아. 기대 이상의 환영 속에서 공주실은 재혼을 적극적으로 권하며 한동석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딸보다 먼저 죽지 마라. 또 가부 만들지 말고 진짜 딸처럼 잘해줘야 한다. 한동석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겁니다. 재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공주실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게 꿈이냐 생시냐라며 행복해합니다. 한때 광숙이 고생만 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녀의 새로운 사랑에 가슴 벅차하는 장면이 인상 깊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 강소연에 의해 오씨 형제들에게 전해집니다. 호텔 토스트 주문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기뻐하던 오홍수에게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냅니다. 왜 호텔에서 막걸리 토스트를 주문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수님이랑 회장님 사귄다잖아요. 그것도 곧 재혼한대요. 오홍수는 그 말을 믿지 않으려 애쓰지만 이어지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도 호텔 가셨어요.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러. 이 소식을 들은 오홍수는 참지 못하고 술도가로 달려갑니다. 형님 보내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연애를 하냐며 왜 숨기고 있었어요? 마강숙은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 뿐입니다. 그 순간 공주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광숙이가 고생 안 한 줄 알아? 너희 형 죽고 막걸리통 짊어지고 시장 뛴 사람이야. 왜 그 고생 다 한 애가 이제 좀 웃겠다는데 그걸 못 봐주냐. 하지만 오홍수는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형수님 우리를 속였다는 게 실망입니다. 그 말에 마강숙은 미안하다는 한마디만을 남긴 채 자리를 뜹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한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오씨 형제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두 사람의 굳은 의지는 그들의 사랑이 흔들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장미애는 깊은 자책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린 아들 강수를 떠올리며 오범수에게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그 애를 버렸던 그날부터 모든 게 틀어졌어요. 그래서 세리도 나를 떠나는 거야. 그 아이한테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장미애의 눈물은 후회의 무게를 그대로 담아냅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 드러날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그녀는 여전히 진실을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독고탁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술도가를 찾아와 오씨 형제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오강수는 오씨 집안 핏줄이 아니야.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고 장미애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합니다. 방송 말미 독고탁은 강수에게 식사 자리를 제안합니다. 그 자리는 사과를 위한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탁의 의심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고 그는 미애의 눈빛을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하지만 장미애는 여전히 말을 아낍니다. 나도 그 아이 친부모에 대해선 몰라요. 그 말에 강수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던 마강수. 그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쌓아온 수십 년의 시간은 형제들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함께 해왔고 누구보다 이 집을 살뜰히 지켜왔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심으로 축복받고 싶었던 형제들의 입에서 돌아온 건 무관심과 실망이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광숙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더는 누군가의 아내나 형수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한때는 온 식구의 살림을 도맡았던 안방마님이었지만 이제는 조심스레 숨을 죽여야만 할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 그 속에서 그녀는 문득 자신을 되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집에 남아있었을까? 그 순간 그녀 곁을 지킨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한동석. 모두가 등을 돌릴 때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광숙씨, 우리 이제 술도가에서 나갑시다. 그동안 당신 너무 많이 참았어요. 이제는 당신만 보고 살고 싶어요.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늘 아픕니다. 그 누구보다 마음을 열고 있었던 오홍수는 끝내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광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형수, 왜 숨기셨어요? 우리가 가족이면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 비난은 사랑을 선택한 것에 대한 질책이자 버림받았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서운함이었습니다.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곁을 지키더라도 그녀가 견뎌야 하는 상처의 무게까지 대신해줄 수 없음을. 그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떠날 수 있을까 이 집을? 아니면 또다시 남아서 이해받기를 바라는 삶을 택해야 할까? 그 시각 또 다른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미애와 딸 독고세리. 미애는 이제 세리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사과하세요. 교수님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요. 그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그게 있어야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말에 장미애는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까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 그녀는 너무 늦게 진실을 꺼낸 죄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조차 마음을 다친 채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갔습니다. 강수 또한 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진실을 들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시선들, 말없이 오가는 눈빛,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들.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 그 물음은 분노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이들이 자신을 보호하려 한 결과가 오히려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겼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건 독고딱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미애를 의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수 앞에서 마침내 결정을 내린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강수야, 너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다. 그 한마디는 다시 한번 오시 집안을 흔들 수 있는 또 다른 진실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주실은 모두의 갈등을 조용히 지켜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보다 더 진한 건 무엇이고 그보다 더 아픈 건 무엇인가?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광숙과 미애, 그리고 손주 같은 강수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정이 이 갈등의 불을 꺼줄 수 있을지 그녀조차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 37화에서는 마강숙과 한동석이 과연 술도가를 떠날 수 있을지, 장미애는 세리와 강수 앞에 어떤 방식으로 용서를 구할지, 독고탁의 입에서 또 어떤 비밀이 튀어나올지, 오시 집안의 균열은 다시 메워질 수 있을지.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며 진실을 말하는 순간은 늘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 용기와 진심이 교차하는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각자의 선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회차 진실의 벽 앞에서 누가 먼저 마음을 열게 될까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